안녕하세요. 5분 육아 팁 브레이테크 강사 이승훈입니다. 이번부터 몇 강의에 걸쳐 가지고 운해형 아이들의 언어지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지능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있고, 언어지능은 보통 좌뇌형 아이들이 굉장히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뇌에서 하는 것은 보통 듣기 기능이고, 좌뇌에서 하는 것은 말하기, 읽기, 쓰기입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뇌형 사람들은 듣는 능력이 굉장히 많이 향상되어 있지만은 머릿속에 생각한 것을 말을 하거나 읽을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떤 것을 읽을 때도 그 낱말이 제대로 보이지 않고 다른 글씨로 바뀌어 보인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뇌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한글을 뗄 때도 굉장히 늦게 떼고, 한글을 뗀 후 글씨를 읽을 때 일반 좌뇌형 아이들보다 조금 늦습니다. 학교에 가서도 시험 볼 때 글씨를 잘못 봐서 틀리는 경우도 많고, 받침 글자나 받아쓰기 등을 할 때 굉장히 많이 틀려옵니다. 이것들은 당연한 현상이지만은 가끔 우뇌형 아이들도 언어지능이 많이 활성화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문제없이 지내긴 하지만은, 일반적인 우뇌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많이 틀려오고 읽는 것도 어려워하고 글씨 쓰는 것도 어려워합니다. 자, 여기서 아이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학교에 가서 받아쓰기를 많이 틀려와요 라고 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맨 처음에 듣기 능력이 많이 향상이 됩니다.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듣고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듣기, 말하기, 이것이 맨 처음 단계입니다. 생후 이 수초화 작업이라는 이 지능 발달 단계에서 이 언어 지능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또 어떤 것에 대한 물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이 언어 지능이 활성화가 되면서 아이들은 엄마나 아빠가 하는 얘기를 듣고 그대로 따라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말하는 법을 몰라서 옹알이식으로 하지만은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정확한 발음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아들한테 말을 가르칠 때는 지나가는 말로 툭 내뱉지 말고 정확한 발음으로 짧은 단어로 많이 말해주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단어를 연속된 것들, 뭐 맘마, 빠빠, 잼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똑같은 단어가 두 개를 들어가는 거, 이것들을 해주면서 아이가 그것을 얘기를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아이가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이후에 아이가 단어와 단어를 조합을 해서 문장으로 얘기를 하고, 생후 24개월이 되면은 아이가 3단어 이상 얘기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아이는 말을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뇌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읽기에 관련된 좌뇌가 늦게 성장을 합니다. 좌뇌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가 아이들한테 읽기 학습을 시켰을 때 금방 그 벽이 깨지면서 아이가 읽을 수가 있는데, 우뇌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벽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벽을 깨려는 이 작업을 하다가 아이가 뇌회로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걸로 인한 과잉 행동 반응과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뇌형 아이들한테는 일찍 한글 교육을 시키면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우뇌형인지 좌뇌형인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게 6세 이전에는 아이를 한글 교육을 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아이가 한글을 떼고 그 다음에 쓰기 작업이 들어가는데, 이 쓰기 작업이 들어갈 때 이 쓰기에 관련된 뇌가 조금 늦게 성장을 합니다. 좌뇌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빨리 읽기 때문에 쓰기에 관련된 뇌가 금방 성장을 하지만은, 우뇌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쓰기에 관련된 뇌가 늦게 성장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쓰는 법은 좌뇌 아이들보다 조금 늦게 성장을 하는데, 보통 초등학교 2학년 정도가 돼야 이 쓰기에 관련된 뇌가 활성화가 되면서 제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장 정도가 좌뇌형 아이들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돼서도 받침이 많이 틀리고 제대로 쓰지 못하고 발음 난 대로 쓰고,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쓰기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아이한테 굉장한 많은 스트레스를 주면 아이들이 쓰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고, 또 아이들이 한글을 뗀 이후 쓰기를 시작하는데, 이거는 쓰기가 아니라 그리기입니다. 우뇌에서 하는 건 그리기고 좌뇌에서 하는 건 쓰기고, 이 처음에는 글씨를 크게 쓰는데 이거는 쓰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그리기입니다. 이 그리기 자체가 점점 작아지고 또박또박 쓸 수 있을 때 그때가 쓰기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쓰기 작업이 된 이후 뭐가 활성화가 되냐? 문법에 대한 뇌가 활성화가 되면서 글씨를 쓸 때 받침과 발음 나는 대로가 아닌 정확한 글씨를 쓸 수 있는 게 이 문법에 관련된 뇌가 활성화가 되면서 같이 쓰기 관련된 뇌와 연계를 하면서 제대로 쓸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 우뇌형 아이들 같은 경우 이 언어 지능 부분이 약간 낮기 때문에 이것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이 쓰기도 굉장히
많이 어려워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알아두셔야 되고요. 운해형 아이들이 글씨를 읽을 때 보통 좌뇌형 아이들처럼 글씨 자체를 읽는 게 아니라 글씨를 스캔을 해와서 좌뇌로 넘겨 읽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글씨가 가끔 가다가 좌뇌로 해독할 때 뒤바뀌어 보인다든지 잘못된 글씨로 보인다든지 이런 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논모인 것을 논모 아닌 것으로 보고 수학을 하더라도 32를 13으로 보고 이렇게 되는 현상들이 있어서 많이 틀려오게 됩니다. 이거는 당연한 현상이므로 아이한테 구박을 하지 마시고 다음부터 좀 똑바로 좀 잘 봐라 이런 식으로 좀 격려 차원으로 해주시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으로 기본적인 아이들의 쓰기에 대한 언어 지능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리고 요 다음번부터 언어 지능에 대해서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이 기본적인 언어 발달 단계 과정은 건너뛰고 바로 직접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밑에 댓글에 달아주시고요. 제 강의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위에 운해형 아이들이 있으면 제 강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